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겐 사랑입니다. 10년 전 이혼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와 아들은 캐나다로 떠났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니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창선아, 너한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4년 전 그는 작은 돈가스 가게를 열었습니다. 낡은 튀김기 앞에서 하루 종일 돈가스를 튀기는 삶. 단조롭고 외롭고 때론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어머니는 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기름 냄새도 인생 맛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창선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가게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견딜만해졌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창선은 쉰을 넘긴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 나는 이제 늙었어.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이제 그의 인생에 없는 단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창선아,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연세가 많아지신 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 없었어요. 사람 하나 구해보자. 창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냈어요. 과연 누가 올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창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조용한 오전,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자리 아직 있나요? 그 목소리는 묘하게 따뜻했어요. 창선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낯선데 왜인지 편안한 느낌이었죠. 네, 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전화를 끊고 창선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가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의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커다란 눈, 그리고 환한 미소. 창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이선영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전화에서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창선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그는 손을 떨며 의자를 가리켰죠. 선영이 이력서를 건넸어요. 창선은 이력서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에 앉은 그 사람만 보였어요. 식당 일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성실하게 배우겠습니다. 선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창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같이 해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창선은 자신도 놀랐어요. 왜 이렇게 쉽게 결정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선영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선영은 가게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무척 성실했어요.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을 정리했죠. 동작 하나하나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창선은 놀랐어요. 정말 식당 일이 처음 맞나?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배우고 싶어서요. 그 대답이 창선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영이 들어오면서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 집 직원분 진짜 친절하시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그런 말을 했죠. 창선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도 선영 씨가 올까?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됐어요. 선영이 출근하면 그는 어김없이 인사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밝은 목소리가 창선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둘은 가볍게 대화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메뉴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 그 시간이 창선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선영이 웃을 때마다 그의 얼굴도 자연스럽게 풀어졌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창선은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죠.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되자
선영이 말했어요. 사장님, 돈가스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창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늘은 저녁 안 드시고 가세요? 선영은 수줍게 웃었어요. 딸이 돈가스를 좋아해서요. 집에 가져가려고요. 그 순간 창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창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따뜻함이 번졌죠. 누군가를 위해 포장해가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창선은 조용히 돈가스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하나를 더 담았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딸아이도 같이 맛있게 먹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계산할게요. 그냥 받아요. 이렇게 해야 저도 기분 좋죠.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창선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선영을 좋아한다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창선은 매일 선영을 보며 살았어요. 출근할 때의 밝은 인사, 일할 때의 진지한 표정, 퇴근할 때의 따뜻한 미소,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자격지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 이혼한 과거, 작은 돈가스 가게. 선영 씨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숨겼죠. 첫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창선은 용기를 냈어요. 선영 씨, 감사 인사 겸 작은 환영회 하면 어떨까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같이 저녁이나 먹자는 거예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제 딸도 같이 가도 될까요? 창선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세 밝게 웃었죠. 그럼요. 가족이 빠지면 섭섭하죠. 토요일 저녁 창선은 삼겹살집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선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예요. 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아이를 보며 창선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어요. 안녕, 슬기야. 나는 창선 아저씨야. 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삼겹살을 굽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슬기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창선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선영 씨, 딸이 정말 밝네요. 선영은 슬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웃어줘서 고마워요. 창선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힘든 시간이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2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 말이 창선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창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슬기를 키우면서 살았어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가게 근무 시간이 너무 좋아서요. 슬기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잠깐 퇴근해서 집안일하고 슬기 맞이하고 다시 출근해서 저녁 장사하고 8시 전에는 퇴근하니 저는 딱 좋아요. 창선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선영이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모든 게 딸을 위한 것이었어요. 선영 씨, 창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존경심과 안타까움, 그리고 더 깊어진 사랑이 뒤섞였죠. 그날 밤 창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영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그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잖아. 이혼의 상처, 가족을 잃은 슬픔. 그는 선영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끌리는 건가? 창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창선은 선영을 더 자주 보게 됐어요. 주방에서 손이 스치면 심장이 뛰었고 눈이 마주치면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분명 사랑이야. 창선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선영 씨,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선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슬기랑 같이 캠핑 가면 어떨까 해서요.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선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캠핑이요? 네, 가을 날씨도 좋고 슬기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선영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요. 창선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거절하면 어쩌지. 그날 밤 창선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영의 대답만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문자가 왔어요. 슬기가 너무 가고 싶대요. 준비는 저희가 간식만 챙길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창선의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캠핑장. 창선은 이른 아침부터 도착해 텐트를 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죠. 오전 10시 선영과 슬기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슬기가 뛰어오며 손을 흔들었어요. 창선은 그 모습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어서 와, 슬기야. 선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준비 다 하셨네요. 당연하죠. 오늘은 제가 모든 걸 책임질 거예요. 셋은 캠핑장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기는 나비를 쫓아다니며 웃었고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선은 그 둘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함께 불을 피웠어요. 슬기가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선영이 정리하고 창선이 불을 붙였습니다. 불 피우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영이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데 오니까 진짜 좋네요. 창선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모닥불이 타오르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슬기는 텐트 안에서 잠들었어요. 창선과 선영은 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아니, 창선 씨. 창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다시 좋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 말에 창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제 마음은 얼어붙었어요.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창선 씨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창선은 숨을 멈췄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장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선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10년 동안 전사랑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영 씨를 만나고 창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출근하는 게 즐겁고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이제부터 연습해봐요. 창선이 말했습니다. 다시 좋아해도 괜찮다는 걸 저랑 같이 느껴보죠. 선영은 한참을 창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선은 떨리는 손으로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선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힘을 주었죠. 그 순간 모닥불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창선 씨, 저야말로요.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창선은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온 후 며칠은 행복했습니다. 창선과 선영은 서로를 의식하며 일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고 손이 스치면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선영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창선은 걱정이 됐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불안이 엄습했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며칠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를 본 창선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했죠. 사흘째 되던 날 겨우 전화가 왔습니다. 창선 씨, 선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창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셨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어머니요. 2년 만에 처음이에요. 창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슬기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며칠 함께 있으려고요.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창선 씨, 네. 시어머니께서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말이 창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눈치채신 것 같아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제 표정이 많이 달라졌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창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슬기 생각도 해야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창선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셨어요. 창선아, 무슨 일이야? 창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선영 씨 시어머니가 오셨대요. 그래서 선영 씨가 우리 사이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돌아가신 남편 어머니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어머니는 창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기다려. 진심은 언제나 돌아오게 돼 있어. 정말 그럴까요? 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잖아. 그 마음은 반드시 통해. 창선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선은 매일 선영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선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예전처럼 돌아갔지만 무언가 빠진 것 같았어요. 손님들도 물었습니다. 사장님, 직원분은 어디 가셨어요? 잠시 쉬고 계세요. 창선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창선은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 씨,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둘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연락도 없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드셨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창선 씨 이야기를. 창선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화를 내셨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 창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슬기가 말했어요.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웃는다고. 창선 아저씨 만나고 나서 엄마 표정이 달라졌다고. 창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선영은 창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도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라고. 창선은 숨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창선 씨를 만나보고 싶대요. 그 말에 창선은 놀랐어요. 저를요? 네. 딸 같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보고 싶다고.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창선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언제든지요. 선영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창선 씨. 며칠 후 창선은 선영의 집을 방문했어요.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문 앞에 서자 선영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60대로 보이는 여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박창선입니다. 창선은 깊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창선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앉으세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이한테 들었습니다. 돈가스 가게 하신다고. 네, 작은 가게지만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키우는 거 쉽지 않죠. 전 그거 알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도 혼자 키웠거든요. 남편 일찍 잃고. 창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이가 슬기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짐작은 합니다. 저도 이혼 후 혼자 살아봐서. 창선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슬기도 밝고 착하고. 시어머니는 창선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제 아들 자리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 질문에 창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창선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돌아가신 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슬기에게도 아빠는 한 분이시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 옆에서 함께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슬기를 아껴줄 수도 있고요. 창선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죠.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창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영 씨와 슬기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도 선영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눈 감기 전에. 그 말에 선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면 하라고. 슬기 때문에
혼자 살지 말라고.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창선을 바라봤습니다. 잘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창선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선영은 다시 가게에 나왔고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창선과 선영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가게 손님들도 모두 알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언제 결혼하세요? 단골 손님이 농담처럼 물었어요. 창선과 선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창선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프로포즈할 때가 된 것 같아. 어느 봄날 창선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고 선영과 슬기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가면 알아요. 창선은 미소만 지었죠.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이었어요. 그곳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와, 예뻐요. 슬기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창선은 준비한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셋은 나란히 앉아 벚꽃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선영 씨, 창선이 조용히 불렀어요.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선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창선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수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 진심을 담았어요.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기는 옆에서 손뼉을 쳤어요. 엄마, 대답해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창선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선영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그리고 슬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슬기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슬기는 창선의 품에서 웃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창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벚꽃잎이 세 사람 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하듯이. 2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행복 가득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몇몇 친구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가득했어요. 선영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슬기는 꽃다발을 들고 앞장섰죠. 창선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창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다가왔어요. 둘은 마주 섰습니다. 주례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어요.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창선이 말했습니다. 슬기를 내 딸처럼 아끼고 우리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입맞춤을 했어요.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슬기는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셋은 꼭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행복해 보이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선이도요. 결혼식 후 가게는 새롭게 단장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호칭, 자연스러운 대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에서 편지가 왔어요. 창선의 아들로부터였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새 가족 만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창선은 울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한 달 후 아들이 정말 왔습니다. 공항에서 10년 만에 재회한 부자는 껴안고 울었어요. 아빠, 그래, 우리 아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은 선영과 슬기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예요. 안녕, 오빠. 나는 슬기야. 슬기는 금세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선영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잘 왔어. 편하게 있다가. 그날 저녁 5 식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창선, 선영, 준호, 슬기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준호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가게도 도와주고 슬기와 놀아주고 선영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떠나는 날 준호는 창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고맙다 아들. 선영 이모도 좋은 분이세요. 슬기도 귀엽고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자주 올게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창선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튀김소리, 대화소리, 행복한 소리들. 창선은 주방에서 돈가스를 튀기며 생각합니다. 50대 중반,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했지만 이게 바로 인생의 맛이구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름 냄새도 인생 맛이야.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정말로 알게 되었어요. 인생은 몇 번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행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창선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도 돈가스 집에는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가족들의 대화소리, 모든 것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창선은 행복합니다. 선영도 행복합니다. 슬기도, 어머니도, 그리고 멀리 있는 준호도 모두가 행복합니다. 작은 돈가스 가게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겐 큰 사랑입니다. 행복하세요.